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식당 내부. 이곳은 다양한 음식을 7,500원에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한 번에요. 예, 최대한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 7시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근 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새벽에 배달되어 온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헷갈려서 세봐요. 몇 개? 문짝 4개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바깥쪽에도 그 냉동고 문짝 4개짜리 하나 또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부족해서 맨날 난리예요. 보관할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선 바로 손질해야 하는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애호박부터 무, 감자까지 대부분의 채소를 하루에 10상자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그 시간대에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만드는 음식을 좋아해요. 힘은 들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기기가 다 있어요, 저희도. 근데 나왔을 때 손님들 반응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찍어 나가는 것보다. 이때 한 작업자가 달걀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0판에서 78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마리로 이제 분량만 네네. 그러면 이걸 다 깨야 되잖아요. 네네, 깨야죠. 깨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요. 수작업 보시면. 사실 주방일 대부분이 수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건데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힘도 듭니다. 달걀을 깨다가 껍질이라도 들어가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2번하고 3번 이렇게 들리면서 하다 보면 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달걀 깨는 것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순식간에 달걀 70판이 사라집니다. 와, 그런데 양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한 끼죠? 그렇죠. 110리터짜리 업소용 대형 국통 하나가 달걀로 가득 찼습니다. 70판이면 개수로는 2,100개나 됩니다. 다른 음식은 겹치지 않게 매일 바쁘지만 달걀은 호불호가 적은 식재료다 보니 요리 방법을 바꿔 매일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달걀말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 더워요. 아유, 눈으로 땀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방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마시는 작업자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네요. 40도요. 저기 에어컨 있는 거.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나중에 와이프 먹으면 암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 음식 하나를 할 때 얼마나 공이 들어가요. 작업자들이 공들여 만든 달걀말이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만 남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라네요. 이때 사람 키만큼 쌓인 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재료일까요? 등갈비요. 예. 280kg 정도 지금 주문했고요. 매일 한 가지씩 고기로 만든 주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고기 메뉴는 다른 음식보다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동하면서 피물 한번 빼고 조리하면서 이제 갈비찜으로 졸여가지고 이제 한 11시까지 맞춰가지고 나갑니다. 해동된 소갈비는 먼저 30분 정도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갈비찜에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넣습니다. 갈비찜이라는 게 한 번에 졸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대량 조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적인 한계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된장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고기도 약간 연육작용도 되고 된장을 채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토치로 채소의 겉면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살짝 단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양식 조리 기법에서 스탁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거랑 이제 최대한 한식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와 함께 끓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 무게 때문에 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게 고기가 뼈랑 살이 분리되지 않고 좀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손님들이 받아서 드실 때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소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야, 소갈비찜 1,300인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양도 정말 많지만 군침도 많이 도네요. 야, 맛있겠다. 음식이 하나 끝났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고기 완자전입니다. 뭐 이거만 있나? 저는 맨날 매일 바뀌잖아요. 전류도 그렇고 튀김류도 그렇고 매일 잔치집이래. 잔치집이요? 네. 우리는 매일 잔치집. 진짜로. 사실 전이나 튀김류가 조리하기 힘든데요.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 중간중간 붙여줘야 해서입니다. 탕수육도 손이 많이 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전구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거든요. 탕수육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과 튀김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 사용하는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4통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요? 네,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합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주 메뉴의 조리가 끝나고 나머지 반찬들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잡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다른 거 많은 거. 글쎄요. 한 5, 60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5, 60까지. 네. 넘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식판의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기 전 서둘러 식판 정리를 하는 작업자. 그런데 식판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약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네. 기울여 놓은 거예요? 기울어 놓고 앞으로 기울이고 이것도 나름 해본 결과 네. 최선의 방법. 그래서 좀 높이 이렇게 막 쌓으려도 괜찮더라고요.
똑바로 세우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15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이게 가짓도 많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9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큰 축제를 걸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가야 되네요 이거를.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 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갈비찜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혹시 모르. 네, 혹시 예, 항상. 갈비 재는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우리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네. 그럼요. 3시까지 쭉.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하루가 이렇게 바삐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다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아, 네,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약간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손님께 드리기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힘들어. 아,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하나 챙겨서 먹고 말아요. 입맛이 별로 없어요.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그래서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힘들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다. 여사님도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럼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을 때. 그쵸?